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주제 6,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이 개념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문자에 대한 다양한 연산들을 같이 해봤고, 그 규칙들에 대해서 1학년 때부터 2학년을 거쳐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데요.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자식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 약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 중에서 이 다항식의 곱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다시 한번 기초 개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 아는 친구들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으로 갖고, 좀 개념이 부족하였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기초를 다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문자라는 것을 배웠죠. 문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기존에 있던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얘가 수와 만나서 어떤 연산을 하게 될 때, 이런 곱하기 연산을 할 때 우리는 이 곱셈에 있어서 규칙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수와 문자가 이렇게 곱해지면은 항상 수를 문자보다 앞에 쓴다 라는 것. 그래서 간단 예를 들어 보면 a와 2를 곱하게 되면 우리는 그 결과물을 어떻게 씁니까? 2a라고 쓰고, 그 다음에 a와 마이너스 3이 이렇게 곱해지면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을 수를 먼저 쓰고 a를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가 누구와 만날 때 크기 값을 부호는 생략하고 크기를 기준으로 1이라고 하는 녀석과 곱해지게 될 경우에 그 1은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그래서 1만 곱해져 있을 때는 그냥 문자만 쓰면 되고, 마이너스 1과 문자가 곱해졌을 때는 마이너스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가 1과 곱해지면 그냥 a만 쓰면 되고, 마이너스 1과 a가 곱해졌을 때는 이 마이너스만 쓰고 1은 생략하는 이런 형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자와 문자가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문자가 막 섞여서 곱셈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알파벳 순서대로 그 문자들을 나열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b 곱하기 x 곱하기 a라고 하면 우리는 알파벳 순서대로 a, b, x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문자들이 같은 종류의 문자가 여러 번 곱해져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형태로 표현한다? 거듭제곱으로 표현한다. 기억나죠? 그래서 a를 세 번 곱하게 되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렇죠. a를 세 번 곱했다고 해서 지수 표현. 자, 요 위에 부분은 곱해져 있는 횟수를 말하는 거죠. 지수죠.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식. 자, 괄호가 있는 식과 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는 어디를? 수를 괄호 앞에 쓴다. 자, 여기 있는 괄호가 있는 식을 문자 취급해서 뒤에 써주고 수는 앞에 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능숙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와 문자, 두 개 이상의 수와 문자들이 곱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정리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은 그 문자식의 즉 다항식의 곱셈 같은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단계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이 몸에 배어서 능숙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다항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뭐예요? 그렇죠. 항이 두 개 이상인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항이 한 개 이상인 식을 말해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항이나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하는데, 다시 하나 이상의 항을 갖는 식을 말해요. 항으로 구성된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항의 개념을 여러분들 다시 알아야 되겠죠. 자, 이 항의 개념이 뭡니까? 그렇죠. 항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는 수와 문자의 곱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수 또는 문자, 수 또는 수와 문자의 곱, 두 개 이상의, 그러니까 수와 문자들의 곱이라고 그냥 말하면 되겠네요. 수와 문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수와 문자들의 곱, 아무거나 읊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는 수,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뭐 y, 그 다음에 뭐 3x, 뭐 이런 것들 말해볼까요? 곱하기인데 지금 잘못 썼네요. 이런 것들 막 던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어요? 곱하기 뭐 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자, 이게 항이에요. 왜? 이걸 하나로 뭉칠 수 있죠. 자, 부호는 뭐예요? 마이너스. 부호는 부호를 가장 먼저 쓰죠. 부호는 마이너스죠.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 수는 뭐예요? 수는 2와 3이니까 2, 3은 6 쓰면 되겠죠. 6.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문자. x가 두 개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고? x제곱. 그 다음에 y가 하나 있으니까 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수와 문자들의 곱으로 된 것을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곱셈 규칙에 의해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의 항이라고 부르죠. 항. 맞습니까? 그 다음 이 항 앞에 있는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항 앞에 있는 이 수를 우리는 개수라고 부르죠. 개수.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자가 없이 수만 있는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불렀고, 개수는 아까 설명했죠. 다항식도 설명을 했죠.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항식에 대해서 정리하고, 항의 개념, 상수항, 개수, 그 다음에 다항식,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에서 우리가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바로 차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차수에 대한 개념. 자, 차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곱해져 있는 바로 뭐의 개수? 문자의 개수.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x가 한 개 곱해져 있죠. 2x는. 그래서 x에 대해서는 얘가 1차가 되겠고, 이 두 번째 항은 어때요? x가 몇 개 곱해져 있죠? 그렇죠. x가 두 개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문자가 곱해져 있는 횟수가 두 개이므로 차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를 우린 차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항이 여기 몇 개 있어요? 항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항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다항식이에요. 자, 그럼 다항식의 차수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 먼저 짧게 볼게요. 이 항의 차수는 2차죠. 이 항의 차수는 1차고, 이 항은 0차죠. 0차라고 할게요. 상수항은 0차예요. 그래서 2차, 1차, 0차인데, 그랬을 때 각각은 차수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다항식은 몇 차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다항식은 바로 여기서 가장 큰 차수를 읽어서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라고? 2차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항식의 각 항들을 높은 차수에서부터 2차, 즉 높은 차수에서부터 낮은 차수로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내림차순,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하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 하면은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각각의 항들을 전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림차순 정렬이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항의 개념이 나왔으면, 그러면 여러 항들 중에서 이렇게 문자와 곱해져 있는 문자의 뭐와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모두 같은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는 동류항이라고 한다. 같은 종류의 항이다. 예를 들어서 3a 제곱과 5a 제곱은 다 a라고 하는 녀석들을 몇 번 곱한 거예요? 자, 2번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a로서 문자가 같고 차수가 두 개이므로 같으므로 이 둘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죠. 동류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동류항이라고 말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을 하기에 앞서서 기초지식으로 또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분배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올려보죠. 분배 법칙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다항식과 이렇게 단항식이 뭐로 만나 있을 때 곱셈의 기호로 묶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 각각의 다항식의 각 항에다가 이렇게 분배되어 들어간다. 그래서 뭐는 유지하고 요 안에 있는 부호는 유지하고 각각이 뭐로 연결되어 이렇게 곱하기로 MA, MB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단항식이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뒤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이 다항식의 각 항에다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뭐는 그 사이에 연산기호는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형태로 분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말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단항식의 곱셈, 자, 식의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문자식, 단항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문자식이죠. 문자식의 곱셈에서 가장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끼리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선생님 많이 강조를 했지만 부호는 부호끼리 자, 부호는 부호끼리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냥 양수라고 그냥 부호가 없는 수를 그냥 수라고 할게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다음 수는 수끼리 그 다음에 뭐는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끼리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문자식 단항식의 연산의 기본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자 먼저 볼게요. 부호부터 살펴볼까요? 부호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짝수번 곱해졌죠. 그럼 최종 부호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1이 생겼다 있고 3이 있고 2가 있으니까 3이 뭐라고 쓰면 돼요? 6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자가 x, y, x로서 x 두 개, y 하나니까 우리는 x제곱 y 그리고 뭐는 생략해서 쓰면 돼? 그렇게 더하기 기호는 생략해서 쓰면 되니까 바로 6x제곱 y 이렇게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이 단계를 보자마자 바로 능숙하게 이렇게 전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단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단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덧셈과 단항식에서 덧셈과 뺄셈은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였죠? 그렇죠.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죠. 그죠?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단항식이에요. 지금 다항식 아니고 단항식의 덧셈과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죠. 덧셈과 뺄셈에서는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서 x항은 x항끼리 그 다음에 뭐요? y항은 y항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x항끼리 계산하면 3x와 5x를 더하니까 8x라고 쓰면 되겠고 마이너스 4y와 2y의 만남이니까 부호만 잘 정리해주면 되겠죠. 수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같은 동류항 y항이니까 마이너스 4와 2를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같은 종류의 항끼리 동류항끼리 덧셈과 뺄셈은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항식 또는 단항식의 이 덧셈과 뺄셈까지는 아주 능숙하게 될 수 있도록 동류항의 개념에 의해서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꼭 하고 수업에 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뭐를 공부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뭘 할 준비가 다 됐어요? 다항식의 곱셈을 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의 기본 원리는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이게 능숙해지고 나면 이거를 실전 상황에서 좀 매번 분배 법칙을 쓰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한 거예요? 공식화 시킨 거예요. 공식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곱셈 공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을 아주 능숙하게 여러분들이 숙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곱셈 공식이 결국엔 곱셈 공식을 향해 갈 건데 곱셈 공식을 향하게 나가기 전에 곱셈 공식이 만들기 전에 분배 법칙이 모든 것의 기본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부터 다 해보도록 하죠.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은
기본적으로 분배 법칙으로 이루어진다. 자, 아래 그림에서 전체 직사각형과 4개의 작은 직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관찰해보고 그 특성을 식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했는데, 보면 어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체 사각형이,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뭐의 넓이와 이 작은 직사각형의,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뭐와 같다? 합과 같다. 그 말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가로가 a 플러스 b 맞습니까? 가로가 a 플러스 b잖아요. 세로가 c 플러스 d잖아요. 그래서 전체 넓이는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 이거죠. 그죠?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써볼까요? 곱하기 기호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누구와 같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1번의 넓이는 AC, 그죠? 그다음 2번의 넓이는 AD, 3번의 넓이는 BC, 4번의 넓이는 BD인데, 이 네 개의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조금 더 옆으로 가져와서, 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직사각형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와 작은 4개의 직사각형들 사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내는 식은 이거예요. 봤더니, 잘 관찰했더니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A가 뭐와 곱해졌어요? C와 곱해지고, 그 다음 A가 D와 곱해진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B가 C와 곱해지고 이 D와 곱해진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분배가 되겠구나. 자, 이런 형태인데, 좀 더 이것을 분배 법칙을 우리가 통해서 좀 더 수학적으로도 직관적으로 지금 확인한 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앞서 배웠던 우리가 분배 법칙을 통해서 얘네들을 좀 더 해서 수학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수학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바로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였어요? 바로 여기는 다항식 한 항이 나머지 다항식의 각 항에다가 뭐가 되고 곱하기 연산이 이루어지는 형태.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항이 또 다른 다항식의 각 항에다가 이렇게 분배되어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x와 x가 만나서 x와 x가 만나죠. 그죠? 그 다음에 x와 5가 만나서 x 곱하기 5, 그 다음에 3과 x가 만나서 3x, 3과 5가 만나서 3 곱하기 5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위에 것을 그대로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를 동요항은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지금 돼 있네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아직은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숙달되게 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분배되는 것, 하나의 항이 이렇게 골고루 하나 둘 이렇게 분배되고, 나머지 항도 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분배되는 이런 컨셉 이미지를 꼭 기억하고 식을 전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확장되면 몇 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항식의 항이 3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뭐 x를 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다음 항도 공평하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면 이게 바로 이제 다항식과 다항식 사이의 분배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x와 x가 만나서 x제곱, x와 y가 만나서 xy, 그죠? xy 그 다음에 x와 1가 만나서 x, 그 다음에 y와 x가 만나서 xy, y와 y가 만나서 y제곱, y와 1이 만나서 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동류항끼리 계산. 보니까 xy와 xy는 만나서 2xy를 만들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가장 차수가 높은 어떤 순서대로 써준 것 같아요? 가장 차수가 높은 x 높으면서 문자 가장 알파벳 순서가 빠른 x제곱을 먼저 써줬고 그 다음 y제곱을 써줬네요. 그 다음에 문자가 2개 곱해져 있는 exy가 써졌고 그 다음 문자가 1개 곱해져 있는 것은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써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네요.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답이 틀린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차 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